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또다시 비트코인은 이 가격을 찍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차트를 보면 상당히 불편한 게 딱 보이시죠? 왜냐면 오늘 비트코인이 신저가를 찍으면서 60K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른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숏을 다 정리하고 롱으로 갈아탔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포지션을 안 들고 가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현물을 담을 타점들 또는 선물로 우리가 숏을 잡을 타점들, 그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바닥이 잡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이 구간만 버텨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요즘 많이 드렸었죠. 자, 장기 채널을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잡을 수도 있고, 단기적인 타점을 잡을 때에는 또 단기적인 그 차트를 보면서 타점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 대응일수록 장기 구조 위에서 한 번씩은 대응할 때 대응해야 된다. 왜냐면 큰 돈이 움직이는 기준은 항상 장기선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 제가 항상 설명하던 주봉 패러렐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비트코인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속도로 상승했는지, 어떤 속도로 또 내려갔는지, 그리고 어떤 선을 기준으로 삼고 올라갔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선인데, 지금은 내려왔죠. 결국 이번 주의 하락은 구조적인 상황에서도 망가진 건 맞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무너진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2024년의 저점과 2025년의 고점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그어드렸던 게 해당 선이 있죠. 해당 선을 딱 기준으로 삼고 2022년의 저점과 2025년의 고점, 이렇게 보면 선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기준은 단순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2024년, 2025년 이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지금 구간 786 구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점까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한 번은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쇼타점 말이에요. 자, 물론 동시에 제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구조를 다시 봐야 된다. 왜냐, 지금 장기 채널, 이 장기 패러렐 채널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때 딱 걸쳐 있을 때 이거 지지받을 수는 있다. 지지받을 수 있는데 이탈되면 60K까지 그냥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직전 영상에서 제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찾아온 최후 지지선, 무너지면 70K 순간적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해당 대본을 보시면 이때 시장가로 던지다 보니까 60K나 그 이하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너무나도 정확하죠. 자, 물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실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롱으로 한번 전환했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내려갈 수 있고 2022년 그리고 2025년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봤을 때에는 57,000달러까지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방에 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숏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그 명분의 자리라는 거, 그건 직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영상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하니까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흰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786 구간, 이 786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락세가 더 가중됐었죠. 가중되면서 저는 여기서 숏을 정리할 타점으로 봤습니다. 자,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히 8시 5분이니까 이때부터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스터디방에 계신 분들은 이 타점 보시고 숏 정리하신 분들은 정리하셨을 것이고, 물론 정리 안 하시고 높게 잡으셔서 아직도 정리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관점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786 구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딱 이 가격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 76K에서 75K. 여기서 이 채널 하단에 대한 지지가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그 시선 안에서는 65K 있죠. 그리고 이 선, 이 저점 라인대, 이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786 구간도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정리했던 이유도 이 786 구간이라는 그 이유도 있지만 이 구간 있죠. 2024년에 신고가를 찍기 전에 횡보세를 보여줬던 이 박스권 구간, 이게 70K에서 뭐 49K, 50K 수준인데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더 내려가면 담아보자 이런 생각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오긴 했기 때문에 786 구간에 대한 선을 보고 제가 정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라올지 내려갈지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은 어리석은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죠. 제가 이번에 숏을 통해서 수익을 제법 챙기긴 했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롱타점을 잡아드렸던 게 정확히 8시 17분입니다. 자, 숏타점을 정리하고 롱타점을 들어가 보자. 정확히 이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63.5K 이 정도 수준이고 62.1K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61.5K 한 이 정도 수준 되죠. 그리고 60.5K 정확히 내려왔죠. 물론 마지막에 이 5차 59.5K는 안 왔기 때문에 평단가를 해당 수준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TP가 65.3K 딱 정확하게 도달했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상에서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어떤 타점을 잡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보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하나만 가지고 기준을 삼고 여러분들이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정말 어렵죠. 어렵고 또다시 여기서 더 빠졌을 때는 손절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손절선을 잘 못 잡고 대응하시다가 결국 청산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내려갔던 거 다 올리고 뭐 올라갔던 거 다 빼고 이게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기준을 삼고 대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나 타점을 잡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사점 수익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에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롱타점을 잡고 뭐 숏타점을 잡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말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여기서 786 구간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라고 해서 롱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그어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2025년 이게 딱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봤을 때 618 구간만 제가 선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57K예요. 제가 봤을 땐 57K 빠질 가능성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고 제가 단기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장기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때에도 이 타점이 상당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뭐 장기적인 선을 보고 장기적인 시나리오 잡아드렸으니까 지금은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786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 65,500달러 수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걸 1시간 봉으로 봐볼까요? 자, 이걸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크게 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8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됐다가 회복을 해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렇다면 이게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지지 라인이었지만 한 번에 밀면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대를 회복을 못한다면 그냥 내려가겠죠. 근데 반대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득해요. 지금 한 번 이렇게 마감했고 한 번 또 이렇게 마감했었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온다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양봉이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풀롱을 때려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오죠. 근데 음봉으로 다시 밀어요. 그럼 조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음봉이 나와도 그리고 양봉이 나와도 이렇게 3시간 정도 그 위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또 밀릴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렇게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결국에 사람들의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 이건 단기적인 시나리오죠. 왜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시간 봉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1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2025년 피보나치 786 구간 이거를 3시간 정도 버틴다면 적어도 이 음봉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자, 이게 69.3K 수준에서 한 69K 이 안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건이 안 나온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밑에서 잡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이 밑에서는 들어갔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차라리 조금 높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세가 완성되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물렸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반등 파동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크게 보지 말자. 그냥 단기적으로 봐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3시간 버텼어요. 올라가면 현물 기준으로 4%입니다. 선물로만 봤을 때 10배 하더라도 40배, 뭐 수수료 빼면 40% 정도 되겠죠. 20배 기준으로는 80% 수준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단기적인 그 관점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길게 끌고 가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이게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이 위에서 3시간 정도 버티는 거죠. 근데 한번 저항을 또 막고 있어요.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건 저점을 체크할 것이냐 아니면 지지 라인대를 다시 올릴 것이냐 이 차이인데 지금 저점은 크게 올려놓은 상태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겠구나 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파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786 구간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65K에 대한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64K를 체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64K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급락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면서 종가 마감을 못했던 그 가격인데 내려오면서 한번 버텼던 가격이죠. 이걸 체크하고 다시 한번 올라탈 때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786 구간 대략적으로 65.5K인데 지금은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은 도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밑에 있는 지지 라인대를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올려야 그나마 더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이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64K에 대한 위로 종가 마감할 때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음봉 마감하고 양봉이 나와도 들어가지 마시고 이럴 때 들어가세요. 차라리 이럴 때 들어가야 수익을 더 고스란히 챙겨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안 나온다면 밑에 있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2022년, 2025년에 대한 이 피보나치 값 있죠. 자, 이 피보나치 값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 57.7K예요. 자, 지금 보시면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 여기도 저는 솔직히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숏을 정리했던 건데 물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저항값에 대한 그리고 64K에 대한 지지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회복까지 못 보여준다면 결국에 이 값까지 내려갔다가 그때부터 반등이 또는 장기적인 롱이 시작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1시간 봉 기준으로 보고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이 찍힐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786 구간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음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들어왔던 물량들 다 털면서 공포를 주고 패닉을 주면서 한 번에 그냥 뚝배기 깨버리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꼬리로 달리고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구간이 정말 마지막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롱을 여기서 곧바로 들어갈 거다? 그건 아니겠죠. 왜냐? 이게 갑자기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뺐다가 그냥 꼬리로 달고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로 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물론 이 영상이 좀 올라가는 게 제가 뭐 영상을 촬영하고 뭐 대본 짜고 여러분들께 딱 업로드를 했을 때 시간 차이가 꽤나 많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 이번에 제가 쇼타점을 딱 정리를 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기고 봤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수익금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아닐 수는 있는데 제가 이 타점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쇼타점은 정리하고 여기서 롱타점을 보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도 어느 정도 분할로 담고 밑에는 비중을 더 담아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는 밑에서 더 담아서 평단가를 쫙 낮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떻죠? 제가 8시 17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자, TP값이 65.3K였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 구간에서 정리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 올라타면 들어가세요. 아, 내려가면 숏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또 타점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있죠. 자,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타점이 왔으니까 들어가세요. 뭐 1분짜리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죠? 근데 영상에서는 정말 긴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영상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고 매매하시는 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방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나 관점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할 바에는 제 관점만 보시고 뭐 대응할 때 대응하고 뭐 손실 날 때 같이 손실 나고 수익 날 땐 뭐 크게 수익을 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자, 물론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제 관점이 필요 없으시다면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큰 그림만 잘 기억하세요. 근데 대응을 내가 하기가 정말 어렵고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정말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만 들어오셔도 좋은 거니까 뭐 정말 수익이 고프신 분들 또는 관점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신 다음에 제 관점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들을 제가 많이 그어 놓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선은 이 두 선밖에 없습니다. 2022년과 2025년의 피보나치 이 618 구간 그리고 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삼은 786 구간 해당 선 안에서는 정말 롱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주봉이 밑에서 마감한다면 적어도 2, 3개월 안에 횡보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여기서 롱을 들고 가서 끝까지 보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횡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박스권 장세를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에 맞게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제 관점이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때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제 영상만 꾸준히 잘 챙겨보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제 영상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